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영화 미드웨이에서 본 일본군의 극적인 진주만 기습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리고 어떻게 태평양 전쟁의 흐름이 뒤집혔는지 역사적으로 완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그냥 미국과 싸우기 시작한 신호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일 전쟁이었습니다. 도대체 일본이 중국과 싸우고 있는데 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공격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서 오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일본과 중국 1937년 중일 전쟁의 시작. 1937년 7월 7일 밤 베이징 교회 노구교, 즉 루거우차오에서 일본군과 중국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총성이 몇 발 터지고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사라집니다. 일본군은 즉시 중국군이 우리 병사를 공격했다며 전면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작은 충돌이 곧 중일 전쟁의 공식적인 시작이 됩니다. 이후 일본은 상하이, 난징,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점령하며 전쟁을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전쟁을 지속할 연료, 석유였습니다. 일본의 전쟁과 석유 문제. 당시 일본은 석유의 8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이 석유 공급을 끊으면 일본군의 전차, 전투기 함대는 단 몇 달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의 행동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자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가 연합해 1941년 일본에 대한 석유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 즉 석유 엠바고를 선언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일본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던 정어리 어유기름마저 정어리가 고갈되면서 공급이 막혀버립니다. 이제 일본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전쟁도 없다. 전쟁을 지속하려면 새로운 석유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일본은 결론을 내립니다. 동남아시아를 점령해 석유를 확보하자. 하지만 딱 하나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거대한 함대, 진주만입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진짜 이유. 일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점령, 석유 확보. 그 전에 태평양 함대 무력화, 미국의 개입 차단. 기습 성공 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엠바고 해제. 다시 말해 진주만 공격은 중일 전쟁이 일본을 몰아넣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일본은 2년도 못 버틴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새벽 일본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제로센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 공격은 미국 전함들을 대파시키며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미드웨이로 향하는 일본 함대, 그리고 아모해독,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초반에 사실상 무력화됐고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아모해독 부대 블랙 챔버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공격 목표를 AF라는 암호로 감추었는데 미국은 이 AF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역정보를 흘립니다. 미드웨이 섬의 식수시설이 고장났다는 가짜 전문을 흘렸고 곧바로 일본군이 AF 식수 부족이라고 무전을 보내면서 AF가 미드웨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알아냅니다. 이제 미국은 일본의 작전 목표, 그리고 일본 함대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가 됩니다. 전력 차이 절망적인 미국, 최강의 일본. 전투 직전의 양측 전력은 압도적으로 일본이 우세했습니다. 일본 제1항공함대 전력, 항공모함 4척, 아카기, 가가, 소류, 히류, 전함 2척, 순양함 3척, 구축함 12척, 함재기 248기, 지휘관 나구모 주이치 중장. 미국 태평양 함대 전력, 항공모함 3척 엔터프라이즈, 호넷, 요크타운, 순양함 8척, 구축함 14척. 미국은 전함이 한 척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크타운은
산호해전에서 이미 반파된 상태였고 48시간 동안 수리 후 전장에 강제로 투입된 함선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의 완승이 예상됐습니다. 단 5분 세계 해전사의 흐름을 바꾼 순간 전투 초반은 예상대로 일본의 압승. 미군의 구형 전투기 편대가 일본 함대를 향해 돌진했지만 기동성과 성능에서 앞선 일본 제로센에게 일방적으로 격추당했습니다. 이전 공격으로 일본의 함재기 조종사들은 연료와 탄약을 거의 소모한 상태라 급히 항공모함으로 귀환해 재무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 편대가 하늘의 구름층을 뚫고 갑자기 나타나 일본 항공모함 3척을 단 5분 만에 폭격해 대파시킵니다. 가가 격침, 악하기 격침, 소류 격침, 마지막 남은 희류 역시 엔터프라이즈 폭격기 편대의 공격으로 침몰합니다. 일본 제1항공함대는 하루 만에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미국의 손실은 요크타운 항공모함 단 한 척. 이 전투는 미 해군의 공식 기록에 이렇게 남습니다. 5분이 세계를 바꾸었다. 그 순간 중국 전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시 일본 육군의 대부분은 중일 전쟁을 위해 중국 대륙에 묶여 있었습니다. 약 100만 명의 병력이 중국에 배치. 광활한 중국 영토 때문에 병력 소모 극심. 국민당공산당과 계속 대치. 홍콩 광저우 등지 포위 및 장악. 즉 일본은 육군의 중심을 중국에 묶어둔 채 해군만으로 태평양 전쟁을 버티는 구조였습니다. 미드웨이 패배는 단순한 해전 패배가 아니라 중국 전선까지 무너뜨릴 치명적 타격이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결국 중국에서 시작됐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중일 전쟁으로 인해 석유 소비가 급증했고 미국의 석유 엠바고로 전쟁 지속이 불가능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점령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 결국 진주만 공격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은 미드웨이에서 완전히 무너져 태평양 전쟁의 전세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미국과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드웨이 전투 이후 일본이 어떤 전략적 실수를 더 이어갔는지 또는 중일 전쟁이 태평양 전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